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최근 부산 동아대병원 약국거리에서 한 약국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전을 계기로 해묵은 양 한방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한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리며 갈등이 이어지는 만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혜린 기자입니다. 부산 동아대병원 앞 약국거리에서는 최근 약사 13명이 A약국 개설 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약국 건물이 동아대병원 시설이어서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지난 11일 부산지법은 건물 입구가 별도로 있고 같은 건물 2층에는 병원과 무관한 사무실이 있어 A약국은 병원 안 시설로 볼 수 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전을 두고 약사와 한약사 간 신경전은 여전한 상황. 한약사들은 한약사 개설 약국을 겨냥한 소송이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약사들은 그와 무관하게 의약분업 원칙을 두고 제기한 소송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약사와 한약사 간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양측은 한약사가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약사법은 한약사를 한약과 한약제제를 담당하는 자로 약사와 구분하지만 한약사 역시 약국 개설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법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으로 약사들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입니다. 면허 범위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한약사는 전문적인 교육이나 과정은 없으잖아요. 법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맞지 않다. 반면 한약사들은 한약사도 법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대한한약사회 관계자입니다. 약국을 개설하는 행위,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법에 있는 그대로 하는 거를 지금 문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양한방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양측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 지역 제조업 4분기 경기 전망이 매우 암울합니다. 5년 만에 최저 지수를 기록했는데요. 미국발 관세 압박이 심화하는 데다 내수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인데 새 정부의 경제 정책 효과도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렵다는 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 250곳을 대상으로 4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6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무려 17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 호전을,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하는데 역대급 암울한 전망이 나온 겁니다. 부문별로는 자금 사정이 68로 전 분기보다 8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갈수록 관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비용 부담은 커지지만 납품 단가는 내릴 수 없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조선기자재는 정부의 부양책과 맞물려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전분기에는 전망지수가 117까지 올라갔지만 이번 분기에는 60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미국과 통상협정이 장기화하는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 구인난이 복합적으로 겹쳤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역 환경 불확실성에 대해 무려 92.7%가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소비를 부양하는 경제 정책에 집중하고 있고 대미 수출 관세 논의도 교착 상태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부산상의 박호성 과장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기대감과는 달리 소비재 위주로 다 되다 보니까 부산 지역 입장에서는 중후장대한 대규모 기업 사업들, 예를 들면 조선업이나 자동차 부품 이쪽 산업들에는 온기가 미치지 못한 게.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지역 기업이 느끼는 충격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기 전에 제조업 부양 정책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부산시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의 광공업 생산 지수는 104.2로 지난달보다 무려 6.2% 줄었습니다. 지역 광공업 생산 지수는 4월 이후 5개월 연속 작년보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 부문도 전반적으로 위축해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가 103.9로 지난해보다 3% 감소했습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997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해운거래소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해운거래소는 경기 불황 등으로 해상 운임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등 해운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상품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해운산업의 상징으로 불립니다. 해양진흥공사는 내년 초까지 용역을 마무리해 거래소 운영 경제성을 분석하는 등 설립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난달 오염토가 검출됐던 수영구 서밋 리미티드 남천 아파트 공사장 토양 정밀 검사 결과 초기 조사보다 더 높은 수치의 오염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시공사 측의 토양 오염 정밀 조사 결과 전체 부지 3만 제곱미터 가운데 8천여 제곱미터에서 오염토가 발견됐으며 석유계총 탄화수소는 기준치의 6.7배, 비소는 2.5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당초 확인한 수치보다 1.4배 높은 수준이며 시공사 측은 내년까지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마무리한 후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지검은 아내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직폭력배이자 인터넷 방송인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새벽 부산 서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여러 차례 때려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난 9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부산해양경찰서 전용부두 인근 해상에서 2m 길이의 상어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심한 상태로 발견된 사체에선 작살이나 포획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상어 사체가 조류에 떠밀려온 것으로 보고 사체를 지자체에 인계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에 정확한 종을 문의했습니다. 부산시는 추석 명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일부터 닷새간 시내 주요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보수 종합시장과 동래시장, 구포시장, 좌동 재래시장, 반송 큰시장, 서동시장, 수영 팔도시장 등 18곳입니다. 행사 기간 이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17일 오후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전 개회식 입장권을 선착순으로 무료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장권은 부산 시내 16개 구군과 행정복지센터에서 1인 2매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 개회식은 배 들어온다 부산을 주제로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집약한 옴니버스 뮤지컬 공연과 성화 점화 등 화려한 무대로 꾸며집니다. 부산시는 2025년도 하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17개 기관 194명 모집에 6,431명이 지원해 평균 3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부산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28도로 오늘과 비슷해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24.2도, 습도는 7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최혜지, 기자 김혜경,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